반갑습니다. 오늘 대구 성서라는 지역에서 왔고요. 이름은 정수경입니다. 성서공동체 FM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이 공동체 라디오를 국정과제로라는데 공동체 미디어로 국정과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받고 있는 발제가 공동체 라디오 파트라 가지고요. 공동체 라디오를 국정과제로입니다. 이 제목을 뽑고 우리 PD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제목이 어떻냐라고 얘기하니까 대표님 좀 너무 세지 않아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왜냐고 하니까 공동체 라디오를 국정과제로 가져가는 거는 좀 너무 거창하지 않냐라고 하길래 제가 그렇진 않다. 그래서 느낌표를 3개를 찍은 이유가 처음에는 굉장히 절박함으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느낌은 굉장히 절실함으로, 세 번째 느낌은 굉장히 강력함으로 느낌표를 3개를 찍어 내가 서울 올라가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3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10여 분 남짓한 시간에 이 13년의 시간을 설명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소통 또는 통합, 국민주권, 오늘 여기는 광장입니다. 광장이자 여기가 또 공론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 마을 공동체, 혹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자치. 이게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적인 키워드이자 핵심적인 미션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자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키워드에 가장 부합하는 미디어가 저는 공동체 라디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소통, 통합, 국민주권 해서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자치까지 이 모두를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미디어가 공동체 라디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늘 항상 공동체 라디오는 우리한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미디어다, 혹은 매체다, 혹은 채널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공동체 라디오가 어떤 매체인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주권이 실현되는 미디어입니다. 저 밑에는 이거는 7개사 방송사 공동체 라디오가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한 그림인데 제가 오늘 발표를 맡다 보니 밑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저 맨 저쪽에는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자 PD이자 우리 스태프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2 때까지 방송하고 나간 우리 이진욱 군. 그 다음에는 89.1은 우리 개국대 풍선으로 올린 89.1 저희 메가 해그렇죠. 우리 주파수를 표현하고 있고요. 옆에는 우리 동네 아저씨들, 방송하는 동네 아저씨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들어오는 방송하는 친구들한테 라디오 제작 교육 들으면 제가 맨 처음에 하는 게 오리엔테이션을 맨 처음에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공동체 라디오, 즉 성서공동체 FM과 지상파 방송국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맨 처음에 얘기하는데, 같은 점은 주파수가 있고 방송 제작진이 있고 법적 규제를 동일하게 받고 있다라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틀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틀림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MBC나 KBS는 스튜디오를 바깥에서 구경하지만 공동체 라디오는 스튜디오에 들어올 뿐만 아니고 마이크 앞에서 방송을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게 KBS, MBC와 성서공동체 FM, 공동체 라디오가 차이 나는 점이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떤 분들은 공동체 라디오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다른 지상파 방송과 공동체 라디오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이 바로 생산자, 방송을 제작하는 생산자와 미디어를 소비하는 자가 완벽하게 온전히 일치되어 있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공동체 라디오는 소통의 주체가 국민이고요. 그래서 방송 주권이 형성되는, 온전히 실현되는 미디어가 공동체 라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는 마을의 공론의 장이 형성되는 라디오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요 그림도 저기 가운데 있는 아줌마 두 분은 성서 공동체 FM과 성서에서 공립도서관을 구청과 함께 만들 때 기획했던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고요. 옆에는 와룡시장이라고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에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늘 일어납니다. 옆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면 갈등도 생기고요. 저 옆에는 그런 갈등, 그런 마을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취재하고 다니는 저희 리포트인데요. 이거는 7개사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의제들이 성서공동체 FM이나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마을의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미디어이기도 합니다. 통합으로서의 공동체 라디오. 통합의 전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선거 때만 되면 대구는 굉장히, 어떤 경우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도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저기 가운데 힐체어 옆에 있는 분들이 저희 실버 스튜디오라고 70 넘은 어르신들이 방송하는 방송이고요. 옆에 보면 이주노동자와 그다음에는 한국의 자원봉사자가 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는 청소년들이 방송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장애인 담장 허문 엄마들이라고 해서 중증장애를 있는 엄마들이 방송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공동체 라디오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혹은 방송 바깥에서 같이 얘기되는 공간들입니다. 공동체 라디오 다른 방송국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 라디오는 저기 있는 저희 실버 스튜디오 어르신들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 PD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PD는 좋겠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 이 PD가 찍은 대통령 후보와 저 어르신들이 찍은 후보가 다르다는 걸 아주 경명하게, 그러면서 방송하기 전에 너가 전쟁을 아나, 세상에 극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며느리 삼아 딸 삼아 이제 PD한테 잔소리 겸 하소연 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되면 또 화사하게 꾸미시고 스튜디오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는 통합, 세대의 손자와 할아버지와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하는 방송이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통합으로서의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그러면 이런 라디오의 공동체 라디오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1995년인데요. 1995년에 읽어보시면 95년이면 한 20여 년 전입니다. 소출력 라디오 방송 신설 방안 연구인데 한국방송개발원에서 나옵니다. 눈으로 읽더라도 세계적인 추세, 국제화, 지방화, 액세스권에 대한 보장,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그리고 지역방송의 신설은 지방화라는 과제에 맞물려서 적지 않은 발전을 기대하리라고 20여 년 전에 이 연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98년에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정의 과제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방송 체계 구축으로 공동체 라디오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방송위원회 시절이었죠. 방송위원회 시절에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시범사업이 있었고요. 그 시범사업의 결과 2009년에 정규사업이 도입되었고, 그래서 전국에 7개가 시범사업의 결과 현재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번에 걸쳐 제어가 심사를 해서 올해도 지금 제어가 심사를 지금 맡고 있고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멈추어진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지역 매체로서 자리매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던 공동체 라디오 연구에서부터
1998년 국민의 정부, 2004년 참여정부에 실제적으로 도입되었지만요.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0여 년 동안에 공동체 라디오는 어떤 정책적 지원 없이 적어도 공동체 라디오 관련한 모든 것은 시기는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멈춰져 있는 동안에도 공동체 라디오 관련한 여러 가지 의제들 혹은 여러 가지 개념들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현실 속에서 혹은 연구 정책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성숙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 멈춰진 시간 동안에 공동체 미디어란 이름으로 혹은 마을 미디어란 이름으로 혹은 마을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확대해서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 라디오는 전국의 80여 군데에서 지역 주민들이 혹은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80여 개의 공동체 마을 라디오는 이후에 공동체 라디오를 신규 허가하고 확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기반이자 중요한 기반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마을 미디어에 예산을 지원해서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고 건장하고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체 라디오 국정과제로서의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2017년 저는 이 공약을 보고 상당히 좀 감개무량했습니다. 이게 2004년에서부터 2005년 12년 만에 이런 구체화된 공약을 공동체 라디오가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설레고 상당히 신기하고 막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 소통과 참여의 공간으로서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공동체 라디오 진영법을 도입하여 공동체 라디오의 출력 증강, 진입 소유, 편성 규정 정비, 공적 지원, 신규 허가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수립입니다. 앞에서 봤던 신규 허가, 출력 증강, 공적 지원, 편성 및 다양한 제도적인 규정 정비라고 얘기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동체 라디오의 공약 상황은 앞서 제가 발표를 해드린 거에 소통의 방송 주권을 실현하는 공동체 라디오, 그 다음에는 통합을 실현하는 공동체 라디오, 마을 단위 공론회장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동체 라디오, 지역 균형, 지방자치 시대의 소통을 실현하는 공동체 라디오는 저희들이 공동체 라디오가 12년 동안 지역에서 그리고 마을 현장에서 배우고 익히고 걸음 걸어온 자죽들입니다. 근데 앞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동체 라디오 공약들 신규 허가, 출력 증강, 그 다음에는 공적 지원, 그 다음에는 편성 규제 완비, 정비 등은 이런 공동체 라디오가 갖고 있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미디어적으로 가치를 갖고 있는 이 공동체 라디오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면 신규 허가나 출력 증강, 그 다음에는 공적 지원, 기타 등등의 그런 규제 정비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공동체 라디오 12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절박하고 굉장히 절실하고 굉장히 강력한 공약 사항이고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 고등학교 18살짜리 고등학교 청소년이 생방송을 하고 나왔습니다. 생방송 1시간을 딱 하고 이제 나와서 맨 처음에 한 얘기가 와 선생님 소름. 내가 왜? 이러니까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런 말을 이 청소년한테 이 녀석한테 해준 적은 없습니다. 소름. 왜?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방송에 이제 마이크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이 친구는 소름이었고 왜냐고 하니까 자기가 누군가 이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내 말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겁났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게 방송인이 갖고 있는 방송의 마이크 앞에 네가 18이다 혹은 전문 방송인이다가 중요하지 않다. 방송의 마이크에 딱 앉는 순간 방송인이고 방송인으로서 책임감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가장 초보 방송인이면서도 마이크에 앉는 순간 방송인의 책임감에 대해서 그 마이크가 갖고 있는 그 무게감에 대해서 소름 끼치게 느끼고 있는다면 방송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어마무시한 주파와 주파수를 갖고 있고 출력을 갖고 있고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채널을 갖고 있는 전문 방송인은 마이크 앞에서 너무 함부로 떠들어 요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일기는 어떤 분들은 공동체 라디오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그냥 뭐 인터넷 방송처럼 방송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이 네 가지의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좀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